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 최조원입니다. 네. 저희 라이브 처음 진행하죠. 어머 진짜? 네, 경사네요. 감정 좀 담아주세요. 네, 꽤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경사네요. 어쩌다 보니 저희가 네. 이제 같은 팀인데 네네네. 라이브를 같이 진행한 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뭐 다들 금요일 퇴근 시간이시고 많이 이제 뭐 정리하느라 정신 없으시고 하실 텐데 우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스킨케어 브랜드 이제 전문 마케터의 네. 메타 광고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어떤 업종에 국한돼서 광고를 진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뷰티 그 중에서도 스킨케어 쪽으로 진행을 좀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 곳만 진행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더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있고 많은 기준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맞아요. 갖고 있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좀 그런 메타 광고 좀 잘 나오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항상 보통 메타 광고 얘기를 하면은 뭐 캠페인 유형이나 목표 뭐 등등등부터 되게 기초적인 걸 먼저 잡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미 그런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이거 보시는 분들 정도면은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네. 구독자님들 네. 수준은 상당히 네. 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예 생략을 좀 하고 네. 저희가 좀 캠페인 세팅할 때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들이나 뭐 필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 캠페인 세팅할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타겟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타겟부터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제품 컨디션이나 상태 따라서 이제 타겟팅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제품군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재밌다. 약간 스킨케어가 네, 사실 막 네.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같은 뭐 우리가 스킨케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브랜드에 분포되어 있는 그 타겟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대도 완전 천차만별이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가격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타겟팅을 분리를 할 때 가격대나 그리고 제품 이미지? 전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제품 이미지. 만약 뭐 설화수나 뭐 이런 쪽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이게 이용을 하시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가격대가 좀 낮은 제품들은 이제 직장인들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 네.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제품 이미지 같은 비슷비슷한 말일 것 같긴 하네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품 라인. 제품 라인이라고 하죠. 그냥 뭐 카테고리. 스킨케어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라인이 끝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막 저희가 흔히 아는 요즘 겨울철이니까 가장 좀 수요가 많은 수분 쪽 네. 라인부터 해서 보습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앰플, 세럼, 맞아요. 뭐 마스크팩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제품의 카테고리별로도 다르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들어가면 기능성 부분에서도 진짜 많이 갈려요. 똑같은 앰플이라고 하더라도 수분 앰플, 뭐 미백 앰플, 주름 앰플, 탄력 앰플 뭐 등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봤을 때 그 타겟이 저는 좀 제품 라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걸 좀 저는 보통 저희는 기준을 잡고 타겟을 분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보통 근데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뭐 진짜 예전엔 저도 막 언젠가는 저의 뭐 신입 초기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브랜드 하나를 잘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되게
그냥 되게 가볍게 되게 뭐랄까요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킨케어라고 하면은 그럼 뭐 스킨케어면은 뭐 어쨌거나 뷰티니까 20대부터 2049 타겟 막 혼자 2049 타겟, 2050 타겟, 2030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거쳤을 거잖아요. 이런 뭐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타겟을 분리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품 이미지나 아니면 라인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거는 뭔가 주름 쪽이니까 뭐 물론 이제 뭐 4050 이쪽이 메인 타겟이긴 하겠지만 이거 조금 2030 쪽으로 확장해서 얘네 관련된 소재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진행을 했을 때 그 성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제 경험상인데 경험상 이제 광고비를 좀 많이 쓰시는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 네. 오히려 타겟 세그먼트가 좀 더 좁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좁은 경우요. 네, 그러니까 브랜딩을 이제 확실하게 그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를 조금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좀 태우는 그런 경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저희 광고주분들은 네,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뭐 쓰다 보면은 어쨌거나 뭐 노출량이 점점 그만큼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타겟이 너무 또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면은 뭐랄까 이 단순히 소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이미지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뭔가 광고비를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한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좀 많이 그만큼 세그먼트가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타겟이. 네. 제가 맞아요. 그거 얘기하고 맞아요. 싶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네.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찾는 명확한 타겟들이 있으니까 이제 딱딱딱 네. 그거를 엄청 세분화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타겟군을 구성할 때는 이제 페르소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보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걸 뽑는 거잖아요. 어떤 타겟들이 있을 것인지. 네. 이건 사실 보통 소재단에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거 같기는 해요. 요거는 페르소나 아마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디 나라 말이었지? 이게 아마 다른 나라 말이었을 거예요. 가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연극 용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주름 앰플이라고 했을 때 네. 평소에 주름이 많이 고민이신 뭐 아기 낳고 부쩍 이제 뭐 피부가 처지면서 뭐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많아진 30대 A씨 맞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20대인데 워낙에 뷰티나 이런 데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관리는 20살 때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20살 안소정님. 뭐 이런 식으로 뭐 김승호님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희가 하나하나 추려본 다음에 구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단계이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은 사실 타겟 같은 것도 저는 정말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누누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킨케어도 다를 건 없어요. 같은 스킨케어여도 이 브랜드 특성이나 아니면 파는 제품들의 객단가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로 밀고 있는 라인이라던가에 따라서 이 타겟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효율이 나오는 타겟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웨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광고비를 돌렸냐, 썼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품마다도 이제 너무 이제 캠페인을 동일하게 만약 세팅했다는 가정하에 성과는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소재 템플릿까지도 비슷하게 해서도 다 다릅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따가 뭐 소재 관련된 얘기는 소재단에서 충분히 뭐 저희가 더 얘기를 해드릴 테지만 네. 우선은 보통 이제 딱 캠페인 세팅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세팅안을 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장 네. 먼저 고려하는 요소인 이 타겟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타겟을 좀 어느 정도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좀 연관된 얘기이기도 해요. 보통 이거를 정하면서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짤지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산이 총 얼마 있으면은 이제 네. 이번 거는 뭐 제품이 이러니까 아니면 프로모션이 이러니까 트래픽을 얼마를 두고 전환을 얼마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비중을 조금씩 나누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캠페인
실질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캠페인. 캠페인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킨케어 쪽도 이씨잖아요. 네. 이커머스잖아요. 네. 물건을 파는 데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캠페인. 지금 5시가 돼서 죄송해요. 제가 좀 퇴근할 때가 다 돼서 왜 힘들죠? 말이 자꾸 꼬이는데. 네. 네, 아무튼 저희가 활용하는 캠페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트래픽. 네. 말을 해주세요. 뭐 인지도 저도 꼬이네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네. 인지도도 있겠죠. 네, 인지도 캠페인. 네, 그리고 전환 목적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네, 이제 만약에 프로모션 같은 거 집행을 하시면 참여 캠페인까지. 응? 참여 캠페인까지. 네네, 맞아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제가 최근에는 참여 캠페인을 돌려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완전히. 맞아, 이제 예를 들어 막 진짜 이런 프로모션 하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기획했었던 프로모션 중에 하나가 뭐 좀 특이하긴 했어요. 고객들의 뭔가를 좀 이렇게 끌어오면서 채널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고 뭔가 좀 이들한테 재밌는 컨텐츠를 던져줌으로써 전환까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진행을 했던 게 고객들이 일단 저희가 보통 메타 광고를 진행해도 그렇고 아니면 검색 광고를 진행해도 그렇고 보통 이제 특히 배너 매체들을 진행을 할 때 구매 수랑 장바구니 수랑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장바구니 수가 훨씬 많단 말이죠. 일단은 1차적으로 장바구니만 담고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럼 이분들한테만 할 수 있는 뭔가 좀 여기서 구매로의 전환율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던 게 그 장바구니에 담는 거를 드린다라는 프로모션으로 몇 명 추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왓츠인마이 백 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왓츠인 유어 장바구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그거를 장바구니 그런 배너 이미지랑 같이 해서 올리고 참여를 받았죠. 확실히 근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저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를 다 드립니다. 뭐 그때 아마 금액대는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20만 원 이내로 해서 굉장히 높았고 10명인가 정도 추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모션 진행을 하면은 유입이 정말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 안에서 좀 피드로 올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유입을 더 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참여 캠페인 정말 많이 쓰기는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랜딩 자체를 웹사이트로 건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사실 요 가운데 인지도 거는 제가 보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트래픽 전환 2개 위주로 돌리긴 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딱히 이유는 없고 네. 그냥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게 말의 습관 같은 거여서 죄송해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제 타깃 구성 자체가 너무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인지도를 좀 줄이고 그냥 인지도를 하는 비용을 그냥 트래픽 안에 넣어서 그냥 그 인지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트래픽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애초에 네. 아니면 딱히 그렇게 도달량을 이렇게 할 만한 뭔가 그런 전략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그런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냥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아니 그 다양하게 해보기는 그쵸. 하는데. 네, 그러면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웬만하면은 그리고 인지도 캠페인 자체도 이제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만 돌려도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인지도에다가 진짜 10만 원, 20만 원 예산 돌려도 별로 그렇게 효과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5,000원에서 10,000원짜리 캠페인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보다 트래픽을 좀 집중하자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인지도를 안 쓴다고 저는 그렇게 나빴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뭐 그 당시에 성과 잘 나오면은 뭐. 네, 그 당시에 프로모션이나 그 당시에 이 브랜드를 바라봤을 때의 어떤 나오는 그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의 뭔가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인지도 캠페인을 저는 활용하시는 분을 진짜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다들 근데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정말 대부분 광고주분들이 대부분 브랜드들이 보면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전환이잖아요. 그쵸. 구매, 매출, 볼륨, 로아스 이런 건데 사실 그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이거는 사실 뭐 크게 그렇게 그 당시 의미가 나타나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캠페인을 조금 촘촘히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 올해 좀 캠페인을 좀 세팅을 좀 진행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전환 캠페인이 나오는 것들도 이제 막 저희가 막 그물처럼 퍼져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 걸리면은 그거 위주로 좀 굴리고 맞아요. 그러다가 효과 좀 안 나오면 또 한번 퍼뜨렸다가 또 이거 하나 놔두면 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인지도는 그물보다는 조금 그냥 진짜 전단지 그냥 비행기 위에 상공해서 전단지를 부악 뿌리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그 정류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광고를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정도. 아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진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에서 얘기한 거긴 하거든요. 완전 뭐 굳이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고요. 네. 다른 캠페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제 다른 전화에 좀 잘 나오는 캠페인에 좀 집중을 하고 인지도는 인지도 목적으로만 네. 뭐 전환이나 아니면 뭐 세팅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사실 네? 인지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알릴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이 캠페인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좋아요. 오늘 약간 되게 토론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서로의 그걸 공유하면서 인지도 저는 일단 인지도를 기본적으로 쓰긴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싸우는 거 아니라고 써는 거 아니에요? 막도 못 들린 건 아니지만 저도 옛날에는 인지도를 안 썼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인지도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인지도는 도달 그 범위를 확장을 쫙 시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쓰거든요. 이유는 진짜 전환 뭐 이거랑 순식간에 바로 시너지가 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 자체를 좀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좀 브랜딩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쓰는 것 같아요. 인지도 캠페인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엄청 빅 브랜드고 사실 그랬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뭔가 만약에 저희 예산이란 것도 사실 정해져 있고 마음 같아서는 저기 5개 광고랑 뭐랑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게 진짜 정말 베스트일 것 같고 이러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가장 뭔가 지금 내가 이 온라인상에서 이 예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인지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인지도 캠페인은 아까 송우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얼마 안 써도 되거든요. 그 비용을 확실히 다르잖아요.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10,000원, 10,000원의 일 예산을 갖다가 트래픽 인지도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노출되는 양이랑 도달되는 양이 정말 뭐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정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지도가 정말 소액으로 하더라도 정말 많이 뿌려줘요. 진짜. 그래서 그걸 아니까 저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는 영상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의 배너, 그러니까 배너 그냥 이미지 배너에다가 제품만 있는 약간 그런 소재를 막 노출시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상 소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더 많이 뿌려주면은 오히려 그나마 소재나 이런 이미지에 대한 제품 이미지에 대한 좀 피로도도 좀 덜하고 그러면서 좀 인식이란 걸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네, 소재가 세팅을 한 확실히 거거든요. 고객 경험을 좀 강화시켜주는 데는 좀 영상만한 게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 영상 소재들이 대부분 다 바이럴적인 소재들이란 말이에요. 콘텐츠 자체가 그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우리 유튜브 막 내리면은 쇼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쇼츠 이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순간 나도 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되게 네이티브하게. 엄청 그래서 막 진짜 제 피부 보이세요 여러분? 막
제 깐달걀 피부 보이세요? 부터 시작을 해요. 막 샤라랑 막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제가 사실 원래 이런 피부였는데요. 이런데 뭐 요래됐다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비포 애프터는 반려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반려를 당하고 네. 있고 근데 그 눈을 피해서 열심히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하면은 좀 괜찮기는 하죠. 근데 영상이 그리고 확실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는 것도 정말 뚜렷하게 뭔가 그 차이가 보여서 좋긴 하겠지만 영상이 뭔가 조금 더 저는 그 몰입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야, 제 피부 보이세요? 라는 거 듣자마자 저는 일단 보거든요. 뭐야?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근데 이미지는 사실 이제는 너무나도 이게 광고가 많다 보니까 그냥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엄청 정말 말도 안 되게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네. 대부분 넘기는데 보통 명확한 거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진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영상소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내가 이거를 바이럴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좀 저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 실제로 제가 그거를 메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지도 캠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아마 저희가 뭐 이런 메타 얘기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일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거를 어느 정도 집행하면 가장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최소 13주 이상은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가 집행을 한 지 13주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영상 소재 활용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전에 돌렸을 때는 사실 이 제품이 뭐냐면은 약간 피부 트러블 관련된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네. 트러블은 물론 뭐 정해져 있긴 하죠. 왜냐면 40, 50대가 트러블이 나는 횟수보다는 사실 보통 거의 마지노선이 40대 초반? 근데 그래봤자 40대 초반도 결국은 애들 사주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한정된 타겟한테 자꾸 그 소재를 돌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소재를 뭐 따로 가공하고 뭐 다른 것 같이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 효율이 탁 꺾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팔렸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근데 단순히 구매만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장바구니도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아예 상품에 대한 네. 이제 관심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맞아요. 네. 그거를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개를 해봤죠. 초반에는 당연히 관심사로만 해서 집행을 쭉 하다가 안 되니까 소재를 교체를 하고 했는데 근데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빈도수랑 이런 거랑은 다르게 딱 이제 처음에 구매수가 꺾여요. 그리고 장바구니가 꺾이고 나중에는 CTR조차 꺾이더라고요. 저는 이때 느꼈거든요. 그때 한번 이게 너무 타겟이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타겟을 조금 더 확장을 했는데 그 확장을 한 뒤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초반엔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꺾이면서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제품 자체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야 또 이거야? 그만 보고 싶어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이미지를 좀 타파하고자 배너적인 소재를 안 쓰고 이 인지도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돌렸어요. 그냥 계속 노출을 시켜줬거든요. 차라리. 네. 그리고 타겟도 그냥 정말 폭넓게 잡아서 아예 그냥 사실 요즘 남성분들도 굉장히 트러블 많이 나시잖아요. 네. 특히 면도하는 이 라인 쪽에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계속 면도를 하시니까 또 까지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아예 뭐 여자 3, 40대 여자 2049 이렇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18 59 1859. 1859 아예 넓게. 네, 완전 넓게 잡아서 그냥 딱 5,000원 걸어놓고 진짜 매일매일 돌렸어요. 근데 그게 벌써 어느 정도 보니까 요즘 효율이 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시기가 딱 그 정도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전략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캠페인에도 약간 좀 생애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장기, 뭐 도약기, 쇠퇴기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생애 캠페인에도 제한하게 생애 주기가 조금 있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좀 찾으려면은 이제 다른 이제 인지도 캠페인 같은 넓게 뿌리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새로운 잠재 고객을 찾는 방법이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구성을 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그리고 특히 이 인지도 캠페인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캠페인이 아니라 브랜드에도 어쨌거나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브랜드 초기 아니면 뭐 성장하는 단계 중기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많이 커진 그런 브랜드라던가 있을 텐데 보통 사실 광고를 진행을 하는 브랜드들이 빅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좀 작은 브랜드들이 훨씬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 작은 브랜드 완전 초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지도 캠페인을 조금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5,000원씩 10일 30일 썼을 때보다 차라리 그거를 앞단에 몰아서 하면은 조금 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타겟 규모에 따라서도 이 내가 설정하는 그런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저는 인지도 쪽에 좀 초반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똑같이 나중에 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당연히 매달 거의 매달 하실 텐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할인을 진행하던가 뭐 등등등 뭘 하던 간에 저희가 뭐 약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브랜드가 세일을 하면 사지만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가 세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할인한다고 넘기지 않을까요? 해도 뭐 그쵸? 원래 스킨케어 같은 게 사실 그것도 세기는 해요. 내가 원래 쓰던 제품, 그 나한테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그거를 좀 오래 가져가는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할인이나 뭔가 좀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을 하는 것보다 네. 좀 사람들한테 좀 트래픽을 좀 많이 올려주면서 그 피로도를 조금 피해주고 많은 잠재 고객들을 좀 찾아가지고 잠재 고객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퍼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브랜딩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면은 네, 맞아요. 스킨케어 제품 특성상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만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순간 웃었더니 뭔 얘기하고 우리가 또 있었죠? 캠페인 구성 얘기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셨죠? 잠시만요. 저도 리셋이 돼가지고 인지도 캠페인? 네 인지도 캠페인 얘기를 했죠. 그쵸. 인지도 캠페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그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 광고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네. 진짜 많이 쓸 건데 대신에 저는 좀 이게 한 달 만에 아니면 2달 안에 효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대행사와 잘 맞는 어쨌거나 사실 뭐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저희와 이제 뭔가 협업을 결심을 하게 될 때는 뭔가 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은 안 되죠. 보장은 네. 안 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 기준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게 항상 이제 뭐 테스트 기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이제 브랜드들과 같이 협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보시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테스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가냐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고 사실 네. 그리고 내가 요 정도 금액을 쓸 건데 지금 뭐 나는 당장 2달 안에 한 개라도 팔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더 투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일단 없습니다.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항상 애매한 게 이런 경우에 제가 최근에 문의받았던 건도 이런 건이었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가 브랜드 정말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럴 작업은 좀 돼 있어요. 맞아. 그나마 다행인 건 바이럴 작업은 기존에 좀 많이 그래도 해두셔서 브랜드 초창기부터 꾸준히 뭔가 그런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쳤을 때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있는데 근데 일단 자사몰 컨디션이 첫 번째로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예뻤어요. 예뻤는데 제가 봤을 땐 사실 판매를 위한 자사몰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금 강한. 맞아요. 저는 처음에 거기 메뉴 버튼을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예쁜데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이 왜 더 눈에 띄는 곳에 있을까?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자사몰들 보면은 네. 정말 영어가 정말 많고 맞아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폰트 크기도 너무 작습니다.
맞아요. 메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런 컨디션일 때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자사몰로의 유입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유입 안에서 이탈률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환이 안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집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집행을 했을 때 뭐 CTR이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소재가 하는 일인 거고 그렇죠. 타겟들이 하는 일인 거고 저희가 세팅한 캠페인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CTR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전환이 안 나면 그만인 거잖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컨텐츠 조회나 이런 게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 자사몰 안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사실 손을 떠난 느낌이기는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퍼포먼스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가지고 CTR을 좀 올려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브랜드를 알리고 이제 브랜드를 많이 클릭을 하고 자사몰로의 유입을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 열어봤더니 이 집 별로네 하고 나가버리면은 그 집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 내부 인테리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맞아요. 아웃테리어는 저희가 소재로 그쵸. 좀 이쁘게 꾸며놔서 괜찮은 곳이네 하고 들어갔다가 안에는 별로네 하고 그냥 이제 숟가락만 놓고 나오는. 진짜 맞아요. 네.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고 메뉴판 뭐 이상한 네. 저기 뭐 이렇게 국가를 언급하진 않을게요. 괜히 전 비하가 아닌데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못 알아듣는 뭐 네. 예를 들어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근데 네. 막 일본어로 되어 있고 막 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네. 뭐야 이게 이거 메뉴 찾는데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막 그 무슨- 이미지 같은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 도통 알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뒤적거리고 뭐 좀 찾다가 그냥 딴 데 갈까? 하면서 이제 나오겠죠. 네. 그런 거라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질문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보장해드릴 수 없고 실제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모두 다 하고 일단 오케이 광고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한번 제가 돌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당시엔 이미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바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결제단이나 아니면 회원가입단이나 이런 데서 이탈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이거를 세팅을 다 해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캠페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컨디션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정말 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딱 정확히 한 달 정도 하고 다시 중단한 상태고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원래 이제 생각했던 예산 범위보다 훨씬 제가 줄인 거를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환 캠페인 한다고 해서 전환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전환 캠페인도 학습을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점점 더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내는 캠페인이잖아요. 네. 단순히 전환 목표로 세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잘 나오진 않죠, 사실. 그리고 제 경험상 200% 나오던 전환 캠페인은 웬만하면은 끝까지 200% 가져가는 것 같고 600% 나오는 캠페인은 그쪽 캠페인은 약간 좀 그렇게 로아스를 많이 좀 가져가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캠페인 구성을 하고 나서 네, 그 캠페인에 대한 전체 로아스가 전체 네. 세트 안에서의 로아스가 한 6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세트는 이제 좀 돌렸었을 때 이제 앞으로도 계속 6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시 세팅을 해도? 아니, 다시 세팅 안 하고 그 캠페인 계속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소재가 같은데? 또 그랬어요. 아니 소재 다르게 하고요. 아. 네. 아예 다른 세트. 네, 다른 세트. 그러니까 캠페인은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같은데 이제 다른 세트를 활용했었을 때. 이해했어요. 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제가? 아니요.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좋은 캠페인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이게 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쨌거나 뭐 효율이 나오는
괜찮은 그런 성공했던 세팅 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어떤 브랜드, 어떤 성향의 브랜드에 어떤 제품에 어떤 식으로 타겟을 구성해서 캠페인을 세팅을 했더니 잘 나오더라, 계속 잘 나오더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브랜드 단계에서도 좀 달라진다고 이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스킨케어를 맡으면서 단 한 번도 뭔가가 잘 안 됐던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실패가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일단은 대부분 다 브랜드 한 중기 정도 된 브랜드들이었었고 네. 그러니까 크거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아니면 이미 좀 어느 정도 충성 고객, 이 충성 고객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사실 브랜드들이 스킨 많았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구매율이 정말 높은 제품 구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재구매율이 안 일어나면 사실 그 브랜드 제품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그쵸. 그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재구매보다는 사실 그거 해야죠. 내시 신규 타겟 계속 신규 신규 타겟 계속 하고 일단 네. 제품도 뭐 당연히 리뉴얼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뭐 리타겟 최소한으로 좀 줄여놓고 어차피 안 사. 안 살. 신규 타겟 계속 늘려놓고 네, 그런 식으로 세팅 진행하죠. 네. 그렇죠. 뭐 저희는 사실 제품이 이미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렇죠. 예, 제품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광고를 돌리셔야 된다. 광고를 해야 된다. 우리 이거 전환 나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세팅 방법을 그때부터 아예 좀 다르게 가야 맞아요. 하죠. 맞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저희는 사실 네. 협업을 하는 이유가 그 광고주 측에서 갖고 있는 그 니즈를 맞춰주려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근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거 정말 아닌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리죠. 예. 근데 저희가 아무리 뭐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지금 몇 대까지는 저희가 리뉴얼이 될 거니까 이때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차라리 뭐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그때 동안 시간을 좀 벌 수 있겠죠. 뭐 재고가 남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는 아쉽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뭐 전환은 유지를 해야 되고 맞아요. 하면은 이제 캠페인 세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면서 구성을 해야겠죠. 그쵸. 네. 좀 유동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아무리 괜찮은 세팅법이라도 초기 브랜드한테 사실 제가 봤을 때 완전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뭐 괜찮다고 해도 초반부터 그렇게 전환 캠페인에 예산 하루에 200만 원씩 태워주세요, 300만 원씩 태워주세요라고 해도 생각했던 만큼의 전환이 정말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초에 정말 신기했던 거는 장바구니 담는 횟수조차 정말 저조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거는 처음부터 전환 캠페인이 아니라 먼저 트래픽 인지도 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집행을 해주고 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처음부터 바로 구매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조금 욕심이죠. 근데.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타겟들도 알아야 되고 세팅도 해봐야 되고 모수도 좀 쌓이면서 뭐 컨텐츠 뭐 조회를 했다던 뭐 클릭을 했던 뭐 장바구니 담고 뭐 결제 시작을 하고 구매를 하고 뭐 이런 모수들이 조금 쌓여야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좁혀 나가고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조회를 하는 사람들이 더 찾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좀 순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제 바로 기초공사도 안 하고 1층부터 쌓아버리면은 부실공사가 되죠. 안 되더라고요. 네, 효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알아서 잘 네. 그 브랜드 상황 네. 체크를 좀 잘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브랜드 초기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런 메타 광고, 배너 광고, 영상 광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차라리 관련된 인플루언서 쪽 공구나 이런 쪽으로 전 노출시켜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럴 먼저. 네 맞아요. 근데 바이럴도 막 그냥 우리가 단순히 깔아놓는 컨텐츠, 깔아놓는 바이럴이 있고 퀄리티가 높은 게 중요하죠. 그것도 그렇고 정말 그 유튜버 특히 유튜버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애초에 유튜버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사람의 그 성향이랑 유튜버를 구독하는 사람의 성향이랑 전 좀 그 접근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예쁜 거 올리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예쁜 거 보고 예쁜 거 참고하는 데란 말이죠. 근데 유튜브는 사실 저희가 그냥 얻고 싶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실 검색을 하다가 얘 너무 괜찮은데? 얘 너무 이런 거 좀 여기서 괜찮은데? 얘 옷 너무 잘 입는데? 얘 피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구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플루언서는 어쨌든 이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라는 성격이 좀 강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워가 조금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좀 따라주는 팬층이라던가. 진짜 팬츠. 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컨텐츠를 보고 맞아요.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구독자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맞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진짜. 아니면 이 사람의 취향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팔로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PPL을 하게 된다면은 나랑 취향이 맞고 성격이 비슷하고 나랑 감도가 조금 맞는 사람이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쓰네? 그러면은 나도 한번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거 뭐 2차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확실히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메타 광고나 이런 다른 배너 매체를 진행하는 데라 이런 거 없이 그냥 깔아두는 작업, 그런 바이럴 작업만 한 뒤에 뭔가 한 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나오는 성과가.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상태랑 그 유튜브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공구 같은 것도 사실 뭐 그러면 공구 처음에는 그럼 급한 대로 이분이랑 하고 다음에 돈 더 많이 벌면 이분이랑 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싶으실 텐데 이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공구를 너무 잦게 그리고 심지어 매번 다른 사람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브랜드 이미지에 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실 어떤 브랜드든 우리는 흔히 뭐 쌈마이라고 하죠. 네. 그런 브랜드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 클린 뷰티, 비건 뷰티, 아니면 우리는 뭐 환경을 생각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갖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사실 다 파는 그런 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통의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게끔 저희 그쵸. 브랜드 이미지를 그렇게 깎아먹지 않게 좀 웬만하면 저희 그 브랜드 결이랑 잘 맞으면서 좀 이 사람들의 구독자도 우리 제품과 잘 맞을 것 같으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잘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안에서 뭐 MD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죠. 맞아요. 네, 상품 기획 단계부터 해서 뭐 유튜버 PPL이나 뭐 이런 뭐 잘 어울리는 인플루언서 선정 맞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브랜드 이미지랑 좀 직결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적을 게 사실 없긴 했죠 저희가. 네, 저희 뭐 말로 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계속 그냥 저희가 아 근데 왜냐하면 사실 적으면은 적은 경우 별로 없어요. 여기 위로 올려 보면은 여기 스킨케어 광고 하는 법부터 해서 캠페인 구성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저희. 그만해요. 네, 아 근데 왜냐면 사실 저희가 네, 많이 네. 적으면서 할 때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자꾸 타다치다가 하시면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정보정들하는데 이제 말만큼 편한 아니 좋은 수단이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 네. 다음 파트로 넘어갑시다. 네, 다음 파트. 그럼 일단 캠페인 쪽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저희가 하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두루뭉술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저희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이건 그쵸. 광고주분들의 네. 데이터고 안 되기 때문에. 네, 광고주분들과의 약속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근데 우린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희 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브랜드 상황에 맞게 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위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가 타겟 정했고 그 타겟으로 캠페인 구성했고 네. 그럼 그 다음에 가장 사실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저희 소재죠, 소재. 요거 하면 사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전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말할 게 사실 요게 가장 큰 그런 거기 때문에. 타겟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맞아요. 캠페인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냐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과정이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맞아요. 어떤 걸로 이 사람들 데려올 건데 전단지 그러니까 우리 전단지 어떻게 만들 건데. 포스터 디자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배너 매체 사실 꽃이죠. 네. 이미지적인 거인데 이 스킨케어의 소재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는 직접 만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뭐 브랜드 이미지적인 부분을 살려야 되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내부 디자인 네. 팀 측에 이제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괜찮아, 우리는 정말 전환 목적으로만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호킹성을 세게 해서 만드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드는 게 더 나았던 경우도 많고. 진짜 맞아요. 왜냐면 네. 이게 만들어 본 사람이 안다고. 네.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본 것과 네. 만들어 본 건 사실 달라요. 제가 이걸 항상 하는 말인데 이 저희 소재가 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재는 일단 크게 보면은 기획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기획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뭔가 타겟이 이렇게 나왔고 아니면 지난번에 이 소재에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만 변경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막 기획을 해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서 얘네한테 다시 보여줘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제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뚝 끊길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가는 거죠. 저희는 1부터 5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1부터 5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미세한 차이.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기획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작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뭔가 미세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또 PSD 파일 켜야죠. 그러니까요. 다시 그리고 수정을 하고 다시 맞아. 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냥 전 제가 만드는 편이긴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배치 바꾸고 하면서 맞아. 이렇게 이쁘게는 잘 만들어 주십니다. 맞아요. 네, 훨씬 더 퀄리티가 조금 더 괜찮고 이쁘게는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구성이나 뭐 기획 단계에서 뭔가 제가 말하고 제가 뭔가 소재로 녹여내고 싶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은 직접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맞아요. 이거는 아마 많은 마케터 분들이 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래서 만들고 계실 거고요. 네.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죠. 근데 직접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능력이 일부 출중한 네, 자기 필요한 시간인가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듭니다. 네. 저희 두 명 다 직접 만들잖아요, 사실. 맞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 브랜드들을 제외하고는 네. 네, 웬만하면 그런 것들. 능력이 출중한 어떤 마케터 분들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승우 씨. 네,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소재들도 사실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뭐 얻은 그런 인사이트들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소재가 그럼 효율이 좋나에 음,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킨케어 소재 일단 뭐 크게는 유형으로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그냥 이미지적인 소재가 있을 거고 영상적인 소재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사실 영상 파괴는 해요. 뷰티 영상에도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옛날엔 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집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이게 그 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 소재보다는 저는 배너 소재가 훨씬 그냥 일반 이미지 배너 소재가 더 저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영상이 조금 더 CTR적인 부분에서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전환율이? 전환율이 이미지가 조금 더 낮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예측만 하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정적인 이미지여서 이제 그 제품 자체가 조금 돋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은 이제 눈에 끌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 자체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게 조금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쵸. 네.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영상 소재를 보통 저희가 넘기다 보면은 광고가 대부분 바이럴 네. 저는 바이럴적인 그런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막 넘기다가 봤는데 광고가 아닌 줄 알고 흥미로워서 들어갔다가 웹사이트가 나오니까 그냥 나온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네이티브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진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정확한 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고 저도 뭔가를 바탕으로 유추를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추인 거니까 도대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출근할 때 이제 저희 다 핸드폰 하잖아요. 네. 핸드폰을 하면서 오는데 영상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헉, 이렇게까지 뭐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이끌리듯이 더 알아보기에서 들어갔는데 웹사이트가 나와서 광고 이러고 그냥 넘겼거든요. 네, 더 알아보기를 세팅하시는 분이 더 알아보기를 누르셨네요. 그래서 그 넘겼던 경험이 있어요. 뭐야 광고였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게 찐 그 사람의 채널로 옮겨가서 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후기성이었으면은 몰랐을 텐데 그냥 그러면은 뭐 아래 링크 타고 뭐 공구를 네, 구매를 했겠죠. 맞아요.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샀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대놓고 광고니까 뭔가 이랬다가도 그냥 몰라 이러고 그냥 장바구니도 안 닫고 그냥 나왔거든요. 네. 아마 너무 네이티브하게 만들면은 그거에 너무 초점을 두고 그거에 너무 많이 만들면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약간 살짝은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만약에 어디로 걸었으면 좋았을까?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잘 모르겠어요. 브릿지 페이지가 없겠죠 그런 것들. 브릿지를 그런 것도 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예 그냥 브릿지 페이지를 네. 진짜 그러니까 운영하듯이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쓰는 그런 브릿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안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브릿지 페이지를 페이스북 페이지만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광고용으로. 그래서 꿀템 추천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막 허니 아이템 막 이런 거를 일반인들 일반인들 꿀템 추천 10가지 피부비법 10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진짜 실제로 운영되는 계정인 것처럼 만든 다음에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구슬피 오는 정직한 소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네이티브하면 광고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그 광고티가 나도 괜찮은 거라 나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는 거고 좀 이렇게 좀 네이티브하게 좀 잘 먹히는 제품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참 죄송하지만 제가 저 말의 의도를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네이티브한 광고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광고티가 광고티가 안 나려고 네이티브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광고티가 나고 싶으신 네, 그러신 건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왜냐면 근데 너무 네. 네이티브한 광고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나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거겠죠? 광고티가 나고 싶고 왜요? 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한 소재를 돌리는 이유는 광고티가 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서 바이럴이 되면 좋겠지만 그 바이럴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되니까 제가 바이럴화를 그냥 돈 주고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 소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미지만 딱 있으면 광고인지 모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미지 소재, 네이티브한 소재를 말씀을 하신 거구나. 광고인지 모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해력이 조금 그런 건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이미지만 딱 있으면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지금 시간상의 관계로 만약에 마지막 질문만 주시면은 그 네. 질문 답변하고 저희 좀 급하게라도 좀 마무리를 해보고 네. 또 다음 라이브 때 기회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또 6시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네. 따로 상담이 너무 센스 네네네. 있으시다. 진짜 너무 이제 완벽한 마무리이지 않나. 네. 마지막 질문이 상담 요청이었으면은 네. 너무 깔끔한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로 상담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네. 좀 자세하게 그냥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오늘도 걸로 직접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이제 네이티브 정말 너무 네이티브한지 아닌지도 한번 보고. 네 맞아요. 어떤 소재를 사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네. 네이티브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거든요. 네이티브한 영상 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 네이티브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네이티브 한 건지 예를 들어 뭐 그런 소재 있잖아요. 정말 어디 네이트판 캡처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찐 후기성 소재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급 소재라고 하죠. 그쵸. 그냥
땅 이렇게 되어 있는 폰트. 네, 뭐 그런 느낌의 소재가 있을 거고 사실 그 네이티브한 소재도 굉장히 유형들이 다양하고 근데 그만큼 목적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 좀 전달을 주시면은 저희가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라이브는 6시가 돼가고 네, 우선은 여기서 한번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실 뭐 내용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일일이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네. 큰 틀로만 지금 준비를 해왔잖아요. 소재에 대한 여러 부분도 좀 사례들을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상의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이만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To be continue로 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 최조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